여기 이게 마지막에 하락 마지막에 볼 여기 그 ADX의 어떤 빨간 부분이 많이 증가를 했죠. 투매성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왜냐면 하락 말기에 나왔으니까 지지대가 여기서 깨지면서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슬슬 나오다가 급격하게 이 부분 거의 끝부분에서 많이 나왔죠. 거기다 투매가 있었단 얘기예요. 바닥 투매라고 하죠. 예? 바닥 투매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럼 바닥 투매가 확실하다면은 아마 이걸 갖다 물량을 잡고 터닝을 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다 내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고요. 시봉은 그렇고 일봉은 전체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전체 뭐 실질적으로 요거 좀 내렸다고 해가지고 전체 큰 틀에서는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바닥이라는 점 이렇게 뭐 크게 키워놓고 봐야 어느 정도 올라오고 하는 흐름인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이 자리를 갖다가 이 자리를 만들고 종가상 이자하고 뛰어넘는 현재도 한 이 정도까지 이런 것까지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차고 넘어가는 흐름 좀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하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눌리면서 옆으로 지금 흐르는 흐름 이후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패턴을 갖다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좀 더 내려가는 완만하게 곡선을 타는 흐름. 근데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영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1선이 하나 있는데 이걸 지지력을 갖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이제 좌측에 있는 이런 고점들이 어떤 저항, 하락에 대한 하락을 커버하는 지지대로서의 저항이 확실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이제 패턴상으로는 시봉에서 바닥이다라고 신호를 일단 들어와 있어요. 그쵸? 들어와 있고 마지막에 투매가 있었다는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투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돌려 세워 나가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지대 위에서 이런 흐름이 잉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답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매가 있었다는 건 확실히 나왔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팅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장에 무너진 장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을 해도 멘탈 정립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일단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손익이 일단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감안하고 제가 말씀을 갖다가 뭐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자꾸 차트를 갖다 열어놓고 어차피 우리는 이슈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슈가 내 귀에까지 들어오면 이슈로서의 어떤 재료로서의 가치는 떨어진 거기 때문에 차트 상에서 차트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거래량과 수급만을 가지고 어떤 바닥 징후라든가 아니면 하락 징후라든가 이거 따져봐야 되고 미리 또 맥을 잡아서 그 자리가 이탈되면은 일단은 50%든 30%든 손절을 해놨다가 저점 공략을 하셔라 라고 일단 저번에도 멘트를 한번 날려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자리가 안타답답하다님 추천 감사합니다. 지지대다. 그쵸? 이렇게 딱 보면 이 자리는 깨지면 안 되는 지지대라 그랬는데 종가상 아래 꼬리 달고 뭐 장중에는 떨어졌겠죠. 하지만 끌어올려가지고 이 고점에서 위에서 캔들을 마무리하고 급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여기서 지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깨져버린다고 그러면은 음봉이 확실하게 깨져버리고 봉이 하나가 완성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털어봐라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종가상의 지지와 고가상의 지지가 있으니까 요걸 갖다 두 개로 나눠서 50% 막 25% 이런 식으로 손절을 갖다 쳐놓고 저점 공략을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도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일단은 스팅 같은 경우 주봉상으로 들어가서 한번 필터를 해보자면 이게 상당히 안 좋죠. 하지만 거래는 없습니다. 아마 내동성 매매의 추세가 전체 시장이 아웃되니까 떨어진 것 같은데 좀 썩 보기 좋지는 않죠. 하지만 거래가 실리지 않는 음봉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진다. 이런 캔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쪽으로 이렇게 한 봉이나 뭐 봉 하나 정도 더 나오다가
반등을 갖다 다시 모색하는 흐름이 임태되다든가 아니면은 바로 장이 어떤 이슈라든가 있던 장이 반등하면 바로 차고 넘어가는 흐름을 갖다 연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 갖다 일봉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바로 이런 자리죠. 30, 예? 일봉의 3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네, 하나하나 여기 강력한 지지대가 있는데 이거는 필터링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네. 잠시만요. 이 자리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 뭐 이거는 뭐 바닥이 여기라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74토끼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스팅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지력이 있는지는 한번 축소해서 확실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였는데 요 자리가 일단은 어제 무너졌네요. 무너지고 현재 30, 15, 2주선에서 견디고는 있는데 그쵸? 30일이네요. 30일에서 견디고는 있어요. 근데 이 30일에서 지지력이 확고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패턴을 갖다 보인다는 건데 여기가 무너진 이상 좀 애매하긴 하네. 근데 거래가 실리지 않고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력이 있는 부분의 종가상으로 깨졌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지켜서 포션을 갖다 어저께 절반은 일단 절반은 이 본 캔들이 완성되는 이 부분에서 손익이 나셨든 손절이 뭐 이렇게 나셨더라도 이익이 나셨든 아니면 손해가 나셨든 거의 뭐 끄트머리 찾아 들어가시면 손익이 발생했겠죠. 그럼 여기서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강력한 지지대가 이탈을 아래 꼬리가 달리면 상관없는데 몸뚱아리가 형성돼 그 몸뚱아리 종가가 그 아래에서 형성이 된 이상 여기서는 50% 정도는 아니면 25% 정도는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손절 갖다 쳐 놓으시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게 지금 폴로닉스인데 폴로닉스와 여기하고는 국내와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그렇죠? 이게 폴로닉스는 국내 건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냥 폴로닉스로 띄워가지고 보는데 이 부분이죠. 종가상으로는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제 깨졌어요, 일요일날. 그리고 오늘 3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긴 해요. 근데 그 지지력이 확실하려면 시봉선에서 강력한 지지라는 인식하에 1, 2 이 부분에서 쌍바닥이 출현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쌍바닥이 출현했더라도 우리 매매의 어떤 그 룰상 일봉상에서 봉 하나가 지지대를 갖다 이탈을 했다면은 최소한 25%는 어제 손절 쳐놓으시고 대기하고 계셨어야 옳았다. 저는 어저께 좀 바빠고 일이 있어가지고 뭐 차트 같은 걸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완전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은 조금 손익을 갖다가 결정을 갖다 했었어야 됐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쌍바닥이어서 아래골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시봉상에서 일단 반등 패턴이 나오긴 했어요. 그 부분이 31선인데 31선 위에서 지지력 패턴이 형성이 됐으니까 거래가 없다는 걸 갖다 감안할 때 반등도 모색해 볼 수 있고 또 이더리움 관련해 가지고 뭐 해킹 루머라든지 뭐 쓸데없는 루머들 갖다 막 얘네들이 재생산하고 그랬기 때문에 장이 또 안 좋았어요. 뭐 외국장들 같은 경우도 그 영향도 있었지만은 일단은 장이 전체적으로 일요일과 오늘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일단 눌림이긴 눌림은 거의 확실한데 이게 이런 식으로 눌리면은 좀 안 좋긴 해요. 시봉상에서는 바닥이 나왔다고 신호는 주는데 급반등을 갖다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고 일단 여기서 거래량이 볼륨이 좀 붙어줘 우상 매수 볼륨이 좀 붙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매수 거래는 붙질 않고 거래량도 없을 뿐인데 매수 거래도 붙질 않고 그냥 버티기 정도로 흐르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이틀 동안 이렇게 깨지면 이게 여기서부터 좋은 자리가 다 꿰차고 나서 위로 튀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걸 갖다가 왜 이런 쪽으로 루머가 퍼지면서 꺾였을까 싶으면 좀 암담합니다. 이 지지대가 바로 여기죠. 이 종가상의 지지대 이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다시 제바닥에 들어가서 터닝포인트를 잡고는 있는데 썩 좋지는 않네요. 진짜 기분은. 일단적으로는 차트상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저가 매집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단은 지지력이 지켜져야 될 이 몸통상의 어떤 이 자리 있죠. 꼬리는 뭐 올라 장중의 흐름이니까 오락내락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몸통이 깨지면서 아래 꼬리가 딱 달고 올라오는 몸통 회복을 못했어요. 전에는 다 회복을 했는데 근데 거래는 실지 않았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지는 음봉이라는 건데 인식을 알겠는데 일단적으로는 의심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요런 흐름이 거의 다 지금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뭐 저희 갖다 얘기 드리고 싶어도 지지력 위에서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도 보면 여기를 갖다 지지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무너지고 거의 뭐 종가 부분 아니면 두 번째 고가 부분에서 지지력을 받고 있는 1차적으로 지켜져야 될 자리는 다 한 번씩 다 이더리움도 그쵸 여기가 지켜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켜지지 못하고 무너지고 여기서 또 이제 지지력을 두 번째에서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네요. 시봉선에서는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거래가 실리지 않고 어쩌고 그거다 떠나서 요날 요게 무너지는 어제죠. 아래 꼬리 담에 거래가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이 좌측의 어깨를 갖다가 몸통이 관통이 해서 종가가 형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한 50% 내지 한 20, 적게는 25% 많게는 50% 정도는 일단은 손익을 갖다 결정하고 넘어갔었어야 됐다 라고 일단은 저희 매매상 74 골드 코인방의 어떤 매매 이론상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맥이 맞습니다. 스팀도 그렇고 이더 클래식도 그렇고 보시면 이거야 뭐 지금 현재로서는 윗꼬리가 지켜졌으면 좋겠는데 윗꼬리는 지켜지질 못했어요. 그럼 벌써 깨진 지가 오래됐죠. 그냥 종가상의 지지인데 양봉의 종가상의 지지를 갖다 딱 그어놓고 보면은 그거는 일단 지켜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이평선은 아직은 뭐 크게 뭐 중국 상장설이라든가 뭐 이런 이벤트들이 오늘 다른 것보다 좀 견고했죠. 근데 다른 이더라든가 뭐 이제 그 외의 종목들 이런 식으로 거래량도 증가를 갖다 하면서 꺾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어저께 이 캔들이 형성되기 전까 전에는 한번 25%라도 한번 차익 실현을 갖다 해봤었어야 되지 않았나. 저 역시 뭐 하지 않았으니까 뭐 남탓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오늘 여기 꼬리 두 번째 꼬리에서 지지력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일단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마저 오늘 이 지지대마저 몸통을 다 깨고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좀 더 25% 좀 더 줄이고 제가 보는 거 지금 여기죠. 요 캔들의 고점과 요 고점에서 계속 아래 꼬리가 달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일단은 무너진다고 그러면은 여기인데 일단 몸통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무너지는 자리는 여기죠. 이 꼬리가 완전히 말려버리는 거기서는 좀 물량을 갖다 대폭 좀 한 50%까지 줄여놓고 대기를 갖다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쭉 보면 추세도 일단은 그 맞물려갖고 여기서 깨지고 저항과 지지도 여기서 무너지고 두 번째 거기도 무너지고 요 세 번째인데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데 상승 추세상으로 지켜져야 될 요 보이지 않는 요 세선은 어저께 깨지고 오늘 31선 맞아 이탈했단 말이에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더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이 자꾸 재생산되면서 이렇게 힘을 약세를 갖다 죽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썩 보긴 좋진 않아요.
단지 믿어볼 곳이라고 그러면은 시봉상의 쌍바닥과 요 부분이죠. 요건 어차피 무너졌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7주선의 지지인데, 이 7주선에서의 지지가 확실하게 간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쪽과 맞물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의 흐름도 잉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하다못해 그 이더 클래식 같은 경우도 저렇게 계속 무너지다가 7주선에 들어서야 반등을 하고 3주선 돌려서 하고 이런 흐름이 잉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놓치지 마시라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지금 들어오시면 173분 되시는데, 다들 지금은 어제 오늘 장에서 멘탈이 많이 붕괴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 조금 장이 어려우니까 다들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월봉이 없어요. 최대한 볼 수 있는 부분 주봉까지인데, 주봉의 단기선이 7주선이 지켜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무너진다고 하면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일단 중기의 단기가 무너지면은 뭐 단기는 뭐 볼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더도 마찬가지고요. 7주선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고, 제트캐시가 이게 주봉에서 7주선을 버텨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7주선 터닝이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내리막 7주선, 여기서 이제 장이 좋다고 그러면 어떤 확 도는 흐름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7주선 받고 바닥 다지고 다음 주에 양봉으로 뽑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아직까지는 가선 뭐 우리 바람이죠. 바람이기 때문에 꼭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못해요. 하지만 그것도 시봉으로 봐서는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바닥 터닝하고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서 영 신통치가 않단 말이죠. 일단 패턴은 나왔어요. 바닥 패턴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급격한 터닝을 갖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것이냐, 그쵸? 하락폭의 절반 이상 갖다 회복하는 흐름이라도 보여줄 것이냐. 그러면서 이번 주 시작하는 월요일 주봉상에 7주선을 갖다가 확실히 지지하는 흐름이, 그쵸? 이거죠? 여기서 완성이 되고 터닝을 하는 흐름이 보여질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뭐 제트캐시도 그렇고 스팀은 어떤가 보자. 스팀은 아직 여기 없기 때문에 아직 7주선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는 것 때문에 없는데, 이건 또 이쪽으로 들어가서 봐야죠. 그쵸? 여기 주봉도 없어요. 여기는 또 주봉도 없어. 주봉이 없으면은 7주면은 77에 49, 51선인데, 이거 볼린저 밴드 이거나 이건데, 좀 더 여기서 버티고 들어간다면 이게 우상향으로 돌고 옆으로 좀 더 내려오면서 아마 위에 타협을 한다면 한 이 정도 선, 여기 고점이 이 부분에서 아마 터치가 가서 낭대비가 일어나고, 아마 그 위에서 만나가면서 방향을 갖다 틀어서 올리면서 주봉상 양봉 덧지라든가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형성을 하고 다음 주부터 또 랠리를 갖다 이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MAC 상태도 뭐 좀 모레 이 흐름에 거래는 없이 꺾였지만 그래도 거래가 줄면서 내려왔는데, 아마 이번에도 여기서 터닝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 이 정도 선에서 거의 여기 고점이 있고 여기 고점이 있고 맞물리는 싼 고점에서 아마 이 정도 선에서 하락은 멈추고 아마 상승을 해서 모색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장이 메롱이네요. 기운들 없으시죠 다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좀 좋게 흘렀어야 저도 이런 멘트를 갖다 하는 힘도 나고 기분도 좋은데, 일단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냥 지지하는 자리 돌파하고 윗꼬리 달리고 지지하는 정도의 어떤 의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어떤 이 상태에서 바닥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패턴상의 7주선 위에 주봉상 이렇게죠. 여기가 바닥이 어떤 의미가 있는 지지력이 있고 여기 의미가 있고, 요걸 갖다 필터해서 여기서는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나왔다는 거, 그쵸? 7주선, 주봉의 7주선과 일봉의 어떤 지지와 저항마디에서 시봉선에서 쌍바닥이 나오면서
자리가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큰 어떤 이벤트성이나 그런 건 없어요. 이것도 이 종목도 스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네요. 지금 이더 클래식도 현재 똑같은 반응 흐름이죠. 여기 바닥 한번 튀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흐름이고, 큰 어떤, 그렇죠, 터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전체장이 다 한번 싹 올랐으면은 가볍게 한번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폴로닉스 ETC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흘러 거래 한번 들어왔다가 볼륨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거래량이 하락 추세를 딱 긋고 그었을 때 아마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잉태된다고 하면 좀 더 좋겠습니다. 바닥 징후는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바닥이라고 딱 보여줄 만한 징후는 일단은 최소한 여기 이거 갖다 0.0075를 갖다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갖다 벗기고 눌렸다가 옆으로 흐르면은 이제 더 이상 하락은 없대, 횡보라든가 상승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우측으로 공략을 갖다 우상향 쪽으로 공략을 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를 쭉 그어보면 딱 맞물려 있고요.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 딱 그어봐도 맞물려, 삼각 수렴형의 어떤 쐐기형의 어떤 쐐기는 아직 삼각 수렴형의 패턴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닥 패턴이 나왔으니까 위쪽으로 터닝해서 갈 확률은 높죠. 왜냐하면 주봉상에, 일봉상에 이렇게 나왔다는 주봉상에 어떤 지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지지가 요거죠. 7주선, 그리고 3주선, 7주선인데, 이더 클래식 같은 경우는 다 지키고 있네요. 폴로닉스 상에서는. 일봉상에서는 뭐 크게 무너진 건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국내장과 그 폴로닉스의 어떤 가격에 의한 흐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게 좀 패턴상으로는 벌써 이만큼 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에 대해서 자꾸 이 사람들이 뭐, 프리미엄 뭐 자꾸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갖다 자꾸 지어내가지고, 그게 아주 요새는 그 매매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손해가 돼버렸어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면 단타 치는 애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프리미엄 그러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프리미엄이라는 루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공매를 갖다 치거나 뭐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냥 김치 프리미엄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걸 이용해 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프리미엄이 몇십 프로 꼈다, 몇 팔%, 18% 꼈다고 올리는 사람도 있죠. 그네들 대부분 공매라든가 뭐 이런 거 갖다가 마진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주가를 갖다 상승했다 억압하는 그런 흐름을 갖다 만들어내기 위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런 말에 자꾸 개인들이 채팅창에서 그걸 보고 놀아나요. 또 그렇다고 얘네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폴로닉스 기준 주가를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하다못해 한 몇백 원이라도 비싸질 프리미엄이 붙어진 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프리미엄이 끼지 않으면 이런 상승장이 나올 수가 없다고 내가 전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단타 하방 포지션을 갖다 계획하고 거기 그 하방 포지션을 맞춰서 매수 공매도를 걸어놓은 애들은 프리미엄이 끼는 걸 갖다 상당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프리미엄이 낀다는 얘기는 주가가 내가 포지션을 갖다 하방으로 때려놨는데 그 반대쪽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프리미엄을 갖다가 자꾸 걸고 넘어지고 그걸 갖다 얘기하는 애들은 거의 10중 8구는 하방 포지션을 갖다가 정해놓고 주가를 갖다가 뭐 상승을 갖다가 바라지 않는 단계에서 주가 하락을 갖다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면서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 용어를 만들어서 자꾸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를 갖다가 누르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프리미엄이 꺼지는가 보다 하고 눈먼 개인 단타들이 그냥 뇌동매매를 하면서 주가를 더 흘러내리게 하죠. 공매도 세력의 어떤 만드는 말과 자기 포지션을 강화하기 시켜서 하기 위해서 만든 말도 안 되는 그런 멘트인데, 그 멘트가 지금 장에서는 너무 확고하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말씀드렸던 우리 74 골드코인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절대적으로 프리미엄에 대해서 인식을 갖다가 확실하게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프리미엄에 끼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을 못하죠. 프리미엄이 기준가격보다 올라야 55, 1에서 10까지 도안거에 나누기 11하면 55 아닙니까? 55보다 단 한 놈이라도 런칭된 어떤 코너에서 한 거래소라도 56이 돼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다 다 프리미엄이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공매도 쪽 하락방을 갖다가 하락으로 포지션을 정해준 애들은
주가 상승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대도 않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주가 상승을 갖다가 뭐 카바를 하죠. 그러면서 공매도로 주가 상승을 오르는 거 반기지 않고 하락적으로 포지션을 갖다 계속 유지해 가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 공매도를 갖다가 의식하지 않고 공매도를 갖다가 공략하는 그런 흐름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여기서 보시는 분들처럼 아주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분봉이라든가 이런 짧은 봉 하나 띄워놓고 매매, 어떤 분들 1분 봉 하나 띄워놓고 단타 스킬 갖다 보여주는 이런 분들 이어갖고 이런 패턴 하나 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급락이네 급등이네 막 이러면서 떠들어 버리니까, 거기다가 김치 프리미엄이 몇 프로가 꼈느니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장에서 개인들이 뇌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기도 보세요. 홀로닉스 ETC 기준 통화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고 24,604원 아니에요. 그쵸? 근데 24,590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6원 정도가 프리미엄이 덜 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부분에서는 지들은 떠들질 않죠. 그렇죠? 막말로 얘네들이 주가가 코인원이 이거보다 높았을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공매도 하락적으로 포지션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주가가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던지는 멘트가 있죠. 프리미엄이 뭐 10몇 프로가 꼈다 하면서 아주 그걸 조사해가지고 어떤 올립니다. 아주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올리면서 상승하는 주가를 갖다가 자꾸 걸고 넘어지죠. 근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주가가 정반대로 프리미엄에 꼈을 경우에는 지들도 조용해요. 예?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갖다 걸지 않고 이제 상승 포지션을 갖다 걸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가지고 따지질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다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30만 3,300 얼마 이렇게 프리미엄 하면 역포지션 아닙니까? 역풀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프리미엄이 뭐 어쩌다 저쩌다 하고 떠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떠들질 않고 있어요. 왜냐면 지들이 이제 공매를 쳤던 부분은 밑에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공매수를 쳤던지 간에 차익 실현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를 갖다 상승 쪽으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떠들질 않는 거예요.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악질적인 그 단타성 아니면은 부티크라든가 이런 단계 어떤 그 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굳건히 내 포지션을 지켜가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물소의 뿌처럼 그런 흐름을 보여야지, 자꾸 얘네들 쓸데없는 말에 속아가지고 애들, 난 여기서 지금 있어갖고 단타 친답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돈 100만 원이나 돈 몇백만 원 들고 마진 걸 갖고 4배 걸어가지고 해가지고 그 수익을 먹겠다. 10%만 떠도 마진을 4배 걸기 때문에 막 40%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자꾸 이제 마진 거래 갖다가 종용하는, 그러면서 코인원에서는 그걸 갖다가 자꾸 부추기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이거는 빨리 하루빨리 정리가 돼가지고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주위에 어떤 뭐 분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이게 거래소처럼 주 거래소가 통합 거래소 관리하는 관리 체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따먹기 혈안 중에 이런 개인 짧은 진짜 뭐 홈쇼핑 무슨 그 홈쇼핑에 와서 나오는 그런 서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지금 코인 시장에서 거래소랍시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거는 하루빨리 어떤 나라에서 차원에서 제재가 들어가고 정립을 갖다 어느 일정 부분의 서버를 갖다 확충하지 않으면은 허가를 갖다가 그냥 강제적으로 못하게끔 만들고, 계좌를 갖다가 아니면은 세 개가 있는 것 같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서버를 갖다 관리하고 확충을 해가지고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국가 차원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너무 쓸데없는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근데 아직은 이제 코인 시장이 그렇게 시장의 화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들진 않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가게 되면은 네이버 실검에 지금도 오늘도 이더리움이 관련해가지고 실검 상위에 올랐죠. 그런 식으로 자꾸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시중에 주가지수, 주식시장 뭐 어떤 그런 멘트처럼 좀 더 이제 많은 사람이 이런 이제 코인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진입을 또 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거래소에서 이제 보면은 주가가 정체되고 한 몇 가지 종목, 뭐 10대까지 종목이 올라가고 중앙주가 시선 날라가고 코스피 200 종목은 날라가는데 나머지는 다 땅바닥에서 죽쓰고 있으면은, 그런 실감에 자꾸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코인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자꾸 나올수록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종목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자금이 수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좀 더 지금이 악셀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악셀을 보일 수 있어요. 뭐 자금이 투입이 되고 그런 자들이 자금 시장에 투입이 되기 위해서 일반 기관이나 주식시장 그래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떠한 거래소에 어떤 큰 손이 그 자금을 갖다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 위탁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그 위탁 받아가지고 매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공매도를 걸어가지고 주가를 다운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갖고 위탁을 준 X만큼 물량을 잡아드립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하다보면 부티크라든가 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일링 룸에서 그런 작업을 해요. 큰 돈이 들어오면은 큰 돈을 갖다 위탁 받아가지고 걔네들이 임의적으로 물량을 갖다 사고 팔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싸게 물량이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갖다 비싼 돈으로 갖다 살 필요가 없으니까 싼 돈으로 갖다가 매집을 하고 비싼 돈으로 체결했다는 걸 갖다 멘트를 갖다 띄우죠. 지금 증권거래소, 우리 한국 증권거래소도 거래소 트레일링 룸에서 보면은 일명 부티크에는 아주 우리는 모르는 실질적인 뒷거래가 횡행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증권거래소 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님들이 증권거래소에 만약에 돈을 갖다가 한 의미 있는 어느 정도 큰 덩치로 막말로 이런 거죠. 실제로 이제 코인원에 ETC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입니다. ETC라는 주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관심이 있어 한 몇십원 갖다 투자하겠다고 계좌를 딱 트고 매수 주문을 갖다 딱 집어넣으면은 트레일링 룸에서 뭐 어느 증권 금액까지 딱 떠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금액이 딱 떠 자기 커버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그 위에서 바로 넘기도 전에 거기서 공매도를 때려가 주가를 다운시켜버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흉행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한테 왜 니가 전산 시스템으로 하면서 이런 걸 갖다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걔네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 저희는 모른다고. 그건 진짜 발설해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증권회사라든가 어느 데 거래하는 그런 인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손을 갖다 어떻게 뻗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그게 공공연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식당에다 밥을 먹다가 대낮에 점심시간에 무슨 증권회사 부장인지 뭔지 가서 3명이서 술을 갖다 구석에서 소주를 처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갖다 바로 뒤에서 들었는데 아주 가관입디다 그냥.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을 갖다가 위탁을 받잖아요. 그럼 위탁을 받아갖고 이제 하게 되면 연 몇 프로를 갖다가 한 달 몇 프로를 갖다가 해주겠다 약정 계약서를 쓰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그 수수료율이 은행 이자가 2%면은 한 5% 정도 한 달에 5%는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나지 않으면 한 5% 정도를 갖다 확실하게 꽂아주겠다 그러면 이런 약정을 맺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마진 걸고 하고 공매도 걸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거의 한 달 사이에 그 금액을 갖다가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10배까지도 불려가지고 한 달 장이 좋으면 그렇게 불린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다 걔들 잔치를 하는 거죠. 네? 아주 그냥 비합리적인 거래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돈을 저축하게 되면 그 돈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끌어모아가지고 적은 이율로 금리가 낮다는 그 이유로 적은 돈을 갖다 이유를 갖다 그것도 달달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3년 약정 3년을 아니면 1년 약정을 부었을 때 한 3%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크게 벌어놓고 자기네들은 그 돈을 갖다가 고금리로 회사라든가 채권 이런 식으로 돌린단 말이죠. 그쵸? 그럼 그 기본 채권 4% 5% 갖다 한 달씩 다 끌어 당기면서 다 한단 말이에요. 단기 채권을 갖다 던져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갖다 저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돈을 갖다 불리죠. 운행을 합니다. 근데 너무 터무니없죠. 에? 그런 행태를 갖다가 증권거래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권거래소나 은행은 그냥 깡통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내가 간판만 하나 걸어놓고 금고 하나 놓고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그냥 깡통인 거죠. 그런데 거래하면서 은행 돈 받아고 묵혀놨다가 뒤로 돈 돌리고 이자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작은 돈 주고 지들 큰 돈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먹고 사는 건데 그게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 아시겠지만은 뉴스에도 그런 적 나오죠. 연간 해가지고 은행장들 같은 경우는 억대 수억대 연봉을 받고 하다못해 격리라든가 이런 데도
일반 직장생활 12시간에서 자원 노동 하시는 그런 분들보다도 금액을 세게 받아요. 걔네들은 토요일 날 다 쉬고, 뭐 연휴 때 다 쉬고 다 그러면서도 근무 시간도 딱 정해서 5시간 이상 또 하지도 않아요. 연휴 뭐 원차, 연차 다 쓰면서도 다 그런 식으로 다 일반 노동집에서 서너 배씩 다 돈을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부합리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깡통 거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증권거래에서 이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딴 거 없어요. 뭉쳐가지고, 개미가 뭉쳐가지고 한 포션 딱 저러고 그 마디에서 여기 딱 저래고 여기서 손절하고 딱딱 치고 그 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모이지 못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내동맹을 해버리니까 주가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릴 때 어느 한 포지션에 국권에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때리고 여기서 받겠다고 딱 해보면 얘네도 꼼짝 못 하거든요. 근데 모래성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개인들이 담배 타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저 혼자 주저리 줄에 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좀 안심시키는 멘트를 갖다 좀 날려봤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다들 님들도 좀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쉬는 타임 갖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대. 나보세요. 소리가 너무 크대. 나보세요. 드랍더비트 님 이것도 그냥 추천 줄이면 되는데 뭐 어떻게 감사합니다. 뭘 소리 줄여? 이거 마이크, 스피커. 아니. 이 소리가 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줄여도 이분들이 줄여도 오이로린 이게 이 소리가 계속 우리 나간다. 현재와 님 추천 감사합니다. 홍시 디디디님 추천 감사합니다. 마이크 조절을 갖다 하려고 좀 잠시 껐습니다. 이클만바요님 추천 감사합니다. 크디님 동영상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존버로, 크디, 리칙, 이지아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부부님 별풍선 5개 선물 감사합니다. 미크 5682님 추천 감사합니다. 특살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QST님 추천 감사합니다. 풀미수아종님 추천 감사합니다. 얼굴 나와요. 비도 밖에 지금 나 보니까 비도 한두 방울씩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기분도 메롱이네요. 아,
지지대 위에 있듯이 24,500, 26,000. 단기적으로는 여기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쵸?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그었을 때 하락 추세를 갖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내리면은 횡보 추세나 아니면 상승 쪽으로 돌아 나갈 가능성이 많다. 5분 봉상에서는 하루죠? 오늘 하루, 어제 오늘 갖다 패턴을 이어보면 그렇게 나오네요, 답이. 일단은, 그쵸? 지지대 위에서 삼각수렴, 배운 거죠, 이거 다? 삼각수렴형에서 하락 추세를 다 상단을 다 돌파하고 눌리고 난 다음에 상승 쪽으로 갈지 횡보 쪽으로 가다가 상승 쪽으로 갈지, 거의 하락 추세를 갖다가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하락보다는 상방 쪽이나 아니면 좀 더 흐르다가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그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해를 갖다 미리 저번에 다 일러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은, 그쵸? 뭐 일간 어제 오늘 같은 하루 종일 거래된 캔들상에서는 26일이죠. 오늘 상에서는 일단 그렇게 흐름이 끄트머리에서 한번 잡혔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뭐 좀 더 가봐야 이게 큰 흐름에서 덤 더 나오는 26일, 27일 요 하루인데, 하루상에서는 현재 뭐 이렇게 짧은 흐름상으로는 맥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BTC 이렇게 나오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짧게는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돌파하고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있는 패턴. 일단 매수 거래 좀 볼륨 증가하고 있고요. 투터치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 추세선 하락 추세선 그어놓고 수평지대 한번 딱 그어놓으면은 어느 정도 상향 이탈해서 하락 추세를 갖다가 이탈해서 상승 쪽이나 아니면 횡보 쪽으로 좀 더 흐르다가 상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크게는 어제 오늘 같았는데, 오늘 하루만 본다고 그러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짧게는 이렇게 그을 수도 있죠. 지지대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은 일단은 지지대 위로 일단 올라섰다는 게, 저항을 갖다 뚫고 올라섰다는 게 아주 고무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큰 추세선을 갖다 이렇게 그어보면은 좀 가다가 보았고 다시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겠죠. 바로 이렇게 가까우때는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은 벌써 넘어갔지만은,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 갖다가 어제 고점과 오늘 고점 갖다 이어가지고 이렇게 그어본다고 그러면은, 그쵸? 조금 더 올라갔다가 늘어졌다 눌림목 주고 다시 돌파를 하거나 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ZKC 같은 경우가 거의 한 19일 정도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 많이 까였어요. 그쵸? 주봉상으로 보면요, 뭐 이렇게 티도 안 나는, 그쵸? 보이다시피 티도 안 나는 흐름이긴 하지만은 좀 요 저번 주, 그쵸? 어제 오늘 해가지고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눌리기 시작하더니 깨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갖다가 이탈을 또 어제 했기 때문에 요즘이 조금 마음이 걸리긴 해요. 하지만은 이게 뭐 큰 흐름으로 봐서는 이거 별것도 아닌 겁니다. 이거 이제 시작하는 흐름이니까, 그쵸? 요렇게 놓고 보면은, 그쵸? 이제 이제 시작하려고 삐등삐등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네? 하기 때문에 추세를 갖다 그어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염려를 할 단계는 아니다. 상승 추세를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도 한번 그어봤는데 그 부분도 깨진 게 보이고, 고점 지지받고 고점 이걸 갖다 한번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지력을 갖다 확실히 보여주고 우쪽으로 상향 턴을 했으면은 상당히 강하게 위로 분출하는 그런 시세의 흐름이 연출되었을 텐데, 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도 그렇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눌러버렸어요. 그쵸? 고점 살짝 돌파 후에 눌리고 고점 위에서 터닝을 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좋은데, 뭐 세력의 패턴에서도 배웠지만은 고점을 갖다가 돌파 후에
날아갈 듯 하다가 눌림목 갖다 여기서 지지받고 날아갈 듯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다가 아예 밑으로 쭉 깨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물량을 모아가지고 위쪽으로 터는 패턴, 그때 배운 대로 그런 패턴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보면은 일봉상입니다만은 매수거래 누적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매수거래 누적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볼륨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요. 그렇죠? 단지 MACD가 여기서 한번 꺾였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하는 중심선가 30선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아마 터닝할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왜냐면 항상 지금 말씀드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로 안 떨어지고 상단의 과열권에 붙어갖고 계속 상승했다 할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분명했죠. 볼린저 밴드가 98%가 주가 안에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노는데, 그렇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는 스토캐스틱의 고점이라고 해서 던지는 것보다 이 중심선이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 봐야 된다. 이건 수평으로 보는 거지만은 이건 추세가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갖다가 계속 중지하기를 암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막마저의 고점이라면 여기 중심선이 이만큼 올라가 버리면은 또 새로운 고점이 형성되고 또 새로운 고점이 형성되고 하면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분들이 보조지표를 갖고 스토캐스틱을 갖다가 세팅값을 갖다 일러주고 딱 하면은 그걸 염두를 안 하고 그냥 고점이면 내던지고 저점이면 잡는다는 생각 마인드 하나만 가지고 이걸 갖다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중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점이라고 하면 내던져버리면 여기가 고점인 거예요. 근데 주가는 눈 뜨고 가도 며칠 후 하면 더 높게 가 있고 또 여기가 고점이라고 딱 던져버리고 나면은 주가는 더 그만큼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실수하는 이 스토캐스틱만 놓고 활용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 그 이유를 갖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 중심선의 추세선을 갖다 30이라든가 50이라든가 60이라든가 이 중심선이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고 올라가는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수평으로만 위아래 고점과 저점을 해다가 이 스토캐스틱과 대입을 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기서 오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더라도 중심선이 우상향으로 들어갈 때 바닥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중심선 위에서 터닝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 살아나가는 우상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 아닌 거예요. 막말로 여기 와버리면은 여기 고점에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쵸? 보세요. 여기 고점이죠? 고점인데 올라갔다 내려고 뭐 하는 동안 여기까지 와보 시간이 흘러보니까 여기서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예요. 주간 또 그래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떨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 이 부분에 와 있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고점보다 데드크로스 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거는 거래가 뭐 이렇게 내리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흐름이 우상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면 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점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향이 꺾이고 하락세로 꺾인다고 그러면은 여기가 저점이 아닌 새로운 추세가 잉태되는 어떤 병목 지점이 될 수 있지만은 현재에서는 중심선에서 30세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저점이 아닌 데드크로스라고 고점이라고 인식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스토캐스틱만 놓고 매매를 했을 때 데드크로스가 일단 났으니까 파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하에 이 전체적인 시세를 갖다 움직임을 갖다 진두지휘하는 이 추세를 갖다 무시한 채 그냥 이것만 보고 여기다 매도를 쳐버린단 말이죠. 눌림목이고 나발이고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눌림목이 왔죠. 그렇죠? 거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그렇죠? 데드크로스 났지만 눌림목이 왔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서 추세랑 여기서 이격이 많이 근소에 접근하라 그러면 여기서 홀딩을 해서 저점을 갖다 만들고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툭 틀어가는 그런 패턴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처럼요. 그렇죠? 이것처럼. 근데 그 부분을 갖다 생각 못하고 수평 지지와 그냥 수평 위아래로만 이거 갖다 영원히 행보하는 위아래로만 놓고 판단하고 80이면은 80 이상이면 매도, 20 이하면 매수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추세를 갖다 무시한 그냥 위아래로 하기 때문에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50 위에서는 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가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은 50 위에서 계속 파도를 타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50 이하로 이탈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새로운 추세가 전환된다는 게 그걸 다 암시를 해주겠지만은
아직 보시면 누적 볼륨이라는 게 다 매수란 말이에요. 매수세 우위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 3일째 떨어진 거 이것 때문에 크게 났는데 그저께 어제 오늘 거래량이 자꾸 늘고 있어요. 이게 하락 매도라는 거예요. 매도 거래. 이게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쵸? 멘탈이 붕괴된 거죠. 거기다 이제 악성 루머도 돌고 있고 또 코멘트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흔들려 버린 거예요. 하지만 아직 영선 위라는 거, 중심선 위라는 거 보이시죠? 52 위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선 위에 터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좌측에 또 의미 있는 여기 고점은 아니지만 또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이 지지가 말씀드렸죠. 매물이 올랐다 내렸다는 분명한 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걸쳐서 아랫꼬리가 두 번 어제 오늘 딱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걸 갖다가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다.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 우리 기술적으로 이런 맥자를 갖다 잡는 부분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없어요. 단지 이런 걸 딱 안 보시고 내동매매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손실을 갖다가 일단 털고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자리죠. 이 자리가 배운 대로는 이 자리가 딱 붕괴되는 어제죠. 어제 딱 몸통이 완결되는 이 부분에서 손절을 갖다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패턴이나 흐름을 갖다 이거 하나만 보고 요거 데드크로스 난 것만 보고 요게 또 딱 하면 데드크로스 나는 그 부분에서부터 손절을 했다라면 많은 고점 매도를 치고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눌림목에다 여기서 멘붕이 와가지고 투매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진행된다고 그러면은 이걸 받아먹고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양봉이 출현했을 경우에는 뭐 한 5일 떨어지고 하루 만에 회복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52 위에서 이 52 위에서 출렁거림은 이 추세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갖다가 먼저 살피고 난 다음에 대응을 갖다 하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는 방면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74형님 방송에 오류가 발생, 오늘 밤 몇 번 깨겠네요. 예, 그러네요. 진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저도 기분도 안 좋고 울적하네요. 이거 악성 룸먼 멘트 하나 때문에 공매대들 기가 살아가지고 지금 장이 완전 개작살이 났는데 좀 좋지는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제 심리적으로 멘탈이 붕괴되고 마인드가 쫙 깔아있는 심리적으로 다운된 시점에서는 또 골 때리는 게 있어요. 호재를 반영시켜 호재가 나와도 호재가 반영이 또 잘 안 돼요. 네? 상승장이었을 때는 악재가 나와도 그 악재를 무시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죠. 근데 하락 구축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는 진짜 호재가 그때 나와도 그 호재를 갖다가 심리가 다운되고 멘탈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 호재를 갖다가 바로 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조금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승 추세는 아직 이어가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7주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견뎌보는 측면이 있는데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두하는 좀 그게 큰 악재성이라 보기 어려운 그 멘트 하나 때문에 장이 이렇게 전체 시장이 그냥 멘붕이 온다는 거는 투자자들의 단기 심리가 이렇게 매매자들의 어떤 심리가 그 투자가 아닌 투기 쪽으로의 어떤 매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 걸 갖다 보여주는 어째 단적인 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추세를 안 보고 그냥 시세에 현혹돼 가지고 매매를 갖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떤 포지션이 짧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